여러분, 이런 나라 들어보셨나요?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면서도 동시에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? 바로 우리나라,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.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, 바로 이 모순 뒤에 숨겨진 지정학적 저주와 거짓 세산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협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숫자 5입니다. 이게 뭘까요? 네, 오늘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, 우리나라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따졌을 때 세계 5위라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웬만한 나라들은 감히 덤벼볼 생각도 못할 그런 엄청난 국방력인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아니, 이렇게나 강력한 국가가 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걸까요?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이 분석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위치를 딱 짚습니다. 네, 그 역설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지리입니다. 자료의 주장은 정말 명확해요. 만약에 우리나라를 그냥 들어서 다른 대륙, 아무 데나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그 군사력은 세계 어디서든 알아줄 거라는 거죠.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동북아시아라는 위치 그 자체라는 겁니다.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, 피할 수 없는 지리적인 운명. 이걸 오늘 자료에서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인 지정학적 저주라고 부릅니다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데요. 이야,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. 세계 군사력 1위, 2위, 3위인 미국, 중국, 러시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.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핵보유국 북한이 바로 위에 있죠. 그리고 막강한 경제대국인 일본까지. 이 자료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건 그야말로 세계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. 어느 한쪽도 만만한 상대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독특하고 정말 험난한 외부 환경을 지정학적 저주라고 딱 정의합니다. 주변에 좀 편하게 지낼 만한 쉬운 이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, 생존 자체가 정말 고도의 줄타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한번 뒤집힙니다. 이 글의 주장은요, 이렇게 엄청난 외부의 위협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시급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게도 그 진짜 위협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. 자, 외부의 저주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위협. 이 자료의 저자는 이걸 두 번째 핵심 개념, 바로 거짓의 산이라고 부릅니다. 정말 강력한 비유죠. 거짓의 산은 날마다 높아지고 진실의 봉우리는 깎이고 깎여.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진단하는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문제, 그 부패를 묘사하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한 산이 되고 반대로 진실은 점점 깎여 나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거죠. 아니, 그럼 이 거짓의 산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단계를 제시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1단계. 정치인과 관료들이 대중에게 거짓말을 합니다. 그럼 2단계. 언론이 이걸 받아서 진실은 쏙 빼고 거짓을 막 부풀리는 거죠. 3단계. 사법부는 뭘까요?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? 결국 대중은 혼란에 빠져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이 자료는 이런 내부의 혼란이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에게는 국가적인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거짓의 산을 쌓는 도구는 뭘까요?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글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안미경중이라는 구호입니다. 들어보셨죠? 안보는 미국, 경제는 중국. 그런데 이 자료는요, 이런 구호가 냉혹한 국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환상일 뿐이라고 거짓의 산을 더 높이 쌓는 벽돌 같은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안보랑 경제를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겠어요?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대중을 속이는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해보죠.
외부에는 지정학적 저주가 있고 내부에는 거짓의 산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글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?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분석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외부적 위협인 지정학적 저주, 그리고 내부적 위협인 거짓의 산.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바로 내부의 산이라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집안이 온통 거짓말로 썩어 문드러지고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? 외부의 도전을 헤쳐나가려면 내부의 단결과 진실성이 먼저라는 것.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. 먼저 우리 안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내부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? 이 자료는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다고 말합니다. 그 마스터키는 바로 이겁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내부의 거짓의 산을 허무는 것. 더 정확히는 그 산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뿌리 뽑는 것이죠. 이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지정학적 저주를 지정학적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내부의 부패를 청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내부 정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지리적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.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내부의 거짓을 뿌리 뽑는 것만이 외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인가? 이 질문은 결국 국가의 운명이란 게 단순히 지리 같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거짓의 산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함께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